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밥부터 같이 먹어봐야 한다. 왜 수많은 인생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 말을 강조할까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게 그리 특별하다고 사람의 본성까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한 끼의 식사는 단지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 사소한 습관, 그리고 숨겨진 진짜 모습을 단숨에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밥부터 먹어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의 본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인생의 지혜를 담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배려가 본성을 드러낸다. 얼마 전 60대의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유명한 소고기집이었죠. 그가 도착했을 땐 이미 친구 몇 명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바쁘게 오가며 밑반찬과 고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모두가 반가운 마음에 서로 웃고 떠들며 고기를 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가 익자 친구 한 명이 자연스럽게 고기를 집어 김 씨의 접시에 먼저 올려주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고기를 참 좋아했지. 너부터 좀 먹어. 김영수 씨는 순간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기만 하던 친구였는데 그의 따뜻한 배려에 숨겨진 본성을 발견한 것이죠. 그 후 김 씨는 다른 친구들의 행동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뒤집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반찬을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음식을 권했는지 말이죠. 어떤 친구는 자기 앞에 놓인 반찬만 열심히 먹느라 바빴고,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불판의 고기 상태만 체크하며 다른 사람의 식사 속도까지 세심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작은 행동에서 모든 걸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일상적인 식사 자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 그 사람의 숨겨진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인물들이 거창한 일을 통해서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인의 품격 역시 사소한 배려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철학자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사소한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몽테뉴는 자신의 수필집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인격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소한 일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다. 오래전 역사 속에서도 사소한 배려 하나로 위대한 평가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에도 항상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는 자신의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 백악관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에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왜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링컨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편안히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본 뒤에야 제 숟가락도 편안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컨의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왜 그가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종종 처음 만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말솜씨, 혹은 사회적인 위치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작은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게 성공하더라. 그 이유는 배려라는 것이 곧 마음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려하는 사람이 주변에 좋은 인맥을 형성하고 좋은 인맥이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배려심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반찬 하나라도 상대가 먹기 편하게 건네는 사람, 물잔이 비었는지 먼저 살피는 사람, 말없이 자신의 몫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결국 당신에게 진심을 다할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작은 관찰력을 통해 당신은 반드시 좋은 사람을 찾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위대함이란 결국 사소한 일에서도 변함없이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배려가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밥 한 끼의 자리에서 발견한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두 번째, 작은 실수가 상대의 인성을 보여준다. 어느 날 박선희 여사는 오랜만에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집에 소개하는 사람이었기에 박 여사는 마음이 한껏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겠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메뉴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닭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이야기도 부드럽게 흘러갔고 딸의 남자친구도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줘서 박 여사의 긴장은 점차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앞 접시를 옮기려다 손을 잘못 움직여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접시는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고 음식과 양념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박 여사는 딸의 남자친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했네요.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르게 바닥에 떨어진 음식과 깨진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행동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진짜 인성이 드러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어머니는 생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실수의 순간에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누구나 잘할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실수를 했을 때의 반응은 숨길 수 없는 진짜 본성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전설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무려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실패에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번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박 여사의 식탁에서 일어난 작은 실수도 비슷했습니다. 실수 자체는 별거 아니었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박 여사는 과거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 동료와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료가 실수로 물잔을 넘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식당 직원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이 사소한 일로 박 여사는 동료의 평소 친절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본성은 사소한 실수에 대한 반응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진정한 인격은 실수에서 분노 대신 이해와 관용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시 박 여사의 식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깨진 접시를 치우고 나서 남자친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엔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녁 분위기를 망쳐서 정말 죄송해요.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모습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 여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더라. 실수해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하게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믿어볼 만하지. 딸은 기뻐하며 웃었고 박 여사 역시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는 크고 작은 실수가 매일 일어납니다. 실수 자체를 피할 순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작은 실수 앞에서 쉽게 분노하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의 난관도 지혜롭게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식사할 때 작은 실수가 벌어진다면 그때의 반응을 눈여겨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니까요. 결국 우리 인생은 크고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사소한 실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의 대화 방식을 관찰하라. 김창수 씨는 평생을 학교 선생님으로 살아온 올해 70대 중반의 은퇴자입니다. 창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런 덕분에 인생의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즘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대화 방식입니다. 최근 창수 씨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그 중에는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없이 조용히 경청하며 가끔씩 짧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창수 씨는 새롭게 독서 모임에 참여한 이정호라는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정호는 젊고 활기찬 성격으로 모임에서 금방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활발하게 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 던지는 그가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창수 씨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호는 분명 대화를 잘 주도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할 때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는 자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주위를 둘러보며 산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독서 모임의 중년 여성 박민숙 씨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숙 씨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의견을 낼 때마다 몸을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창수 씨는 그녀의 이런 태도를 보고 아, 민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 후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서도 정호는 주로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해외여행 경험담, 직장 이야기 등 자신의 자랑거리를 쉴 새 없이 이야기했고 상대의 이야기는 중간에 끊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민숙 씨는 식사 자리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질문을 던져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 주었습니다. 창수 씨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품격과 진짜 매력은 결국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탁월한 경청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늘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끼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청의 습관은 결국 그가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창수 씨는 자신의 경험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만났던 존경받는 선배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온다. 어느 날 창수 씨는 독서 모임 후 정호를 따로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수 씨는 친절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정말 재능이 많고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신경 써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말할 때도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자신의 습관을 깨닫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호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듣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호는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창수 씨는 그런 정호를 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진짜 소통하는 순간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가 잘 들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누군가와 마주 앉게 되면 그 사람의 말투나 표현력만 보지 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경청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결국 사람의 진정한 인품은 화려한 말솜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배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사람은 밥부터 먹어봐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상대의 배려심, 실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대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아라. 행동이야말로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제대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식사라는 작은 행동 하나로도 상대방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식사 자리에서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너그럽게 웃어넘기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던 사람은 결국 당신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오직 자신만 생각하거나 사소한 실수에 쉽게 분노하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는 결국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작은 식사 자리부터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보여주는 사소한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결국 사람은 사소한 행동으로 자신의 진짜 인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은 사람들로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변을 좋은 사람으로 채우는 일이니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를 갖춘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삶의 작은 순간에서 큰 지혜를 얻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